청년 표심의 향배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양강구도로 좁혀져서 거의 모든 언론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의 행보를 중심으로 전대 상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 외에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등 그 밖에 당권 주자들에 대한 움직임과 행보를 전해드리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런 취지로 황교안 대표의 특별대담, 황교안 후보의 특별대담을 긴급으로 마련했는데요. 홍준표가 느닷없이 2019년 패스트트랙 상황을 비난하면서 황교안, 나경원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그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 워낙 팩트와 다른 주장을 홍준표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당권 주자들 중에서 이 홍준표의 이런 비난으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후보입니다. 나경원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타격과 이런 것은 받을지 몰라도 당권 주자로서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셈인데, 황교안 후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후보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홍준표의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 2019년 정치 상황에서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당대표로서 황교안 후보가 홍준표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팩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 듣는 시간을 오늘 밤 10시에 긴급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아니라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등 그 밖의 당권 주자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최대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점을 전제로 오늘 이 고성국 칼럼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두 후보의 청년 표심 잡기 행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청년 표심을 진정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기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YPT 발대식을 열고 우리 당이 청년 목소리를 더 현장 속에서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한 구체적 실증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접점을 넓히겠다. 홍대 인근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자리를 옮겨서 김기현은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은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주택, 일자리, 출산, 육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좀 늙었다. 사고방식도 늙고 물리적인 연령도 많다는 인식이 오래됐다. 21대 국회 들어와 반전이 생겼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20대 청년들이 보수당, 보수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이때를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제 호소했습니다. 안철수는 경기도 양주시로 갔습니다.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저도 한번 특강을 하러 가봤던 적이 있는 곳인데요. 양주시에 있는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아주 멋진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는 한 청년 당원으로부터 양말 2컬레를 선물 받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토크쇼를 하다가 선물을 받고,
앉은 채 바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양말을 갈아 신었습니다. 갈아 신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가 신고 다니던 양말이 이제 화면에 노출이 됐죠.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이 잔뜩 해져서 마치 이렇게 스타킹처럼 왜 이렇게 찢어지지는 않지만 뚫어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낡아서 해진 그런 양말이 있잖아요. 스타킹처럼 보이는 검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 양말을 벗고 이제 선물 받은 양말을 신은 겁니다. 안철수는 객석적으로 발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는데 이 청년당원이 전날 언론을 통해서 안철수가 양말을 구멍이 날 때까지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 양말을 이제 선물을 준비하자 그걸 받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갈아 신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한 말입니다. 저는 물건과 음식을 정말 아낍니다. 새로 양말을 선물 받았으니 제대로 잘 신겠습니다.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건 아껴 써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껴 쓰고 모으고 모아서 1,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MZ세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노력하고 가장 재능이 많은데 그런데 사회경제적으로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세대가 MZ세대다. 그 열악한 사회구조를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 청년과 진짜 소통하는 것은 경청이다. 만나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소통 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착각하기 쉬운데 잘 듣는 것이 소통의 80% 이상이다. MZ세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정치 문화적으로 또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갑자기 MZ세대 전문가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MZ세대를 잘 모르고 또 MZ세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앞서서 이 MZ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 입장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께 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 앞으로 총선 대선을 치러 나갈 국민의힘의 공직 후보자들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행태상 특징이 있습니다. 비헤이비어의 특징 또는 감성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솔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마음을 연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위선적이고 위압적이고 유도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혐오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닫아버립니다.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진솔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위압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극히 혐오하는 그런 특징을 이 MZ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내용 이전에 태도에 있어서 큰 관론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내용 이전에 태도가 문제다. 내용, 컨텐츠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태도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겁니다. 아무리 정책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저런 청년 정책들을 잘 구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도 접근하는 태도가 위압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공학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 이전에 감성과 정서의 문제로 MZ세대들과 먼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 이전에 그 소탈함과 정직함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세대적 특징입니다. 과연 이 점에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MZ세대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물들을 판단할까? 이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뭘까? 그게 공정과 합리성이에요. 공정과 합리성. 이 대목에서 저는 공정의 아이콘, 또 공정을 주요한 국정 핵심 가치로 실천해 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Z세대의 지지가 조금이라도 계속 늘고 있다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당장 이 당권 주자들도 그렇지만 총선 대선을 치러 나가야 될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 MZ세대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자유파의 그 품격과 덕성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좌파야말로 선전선동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자들인데 우리 자유파는 그야말로 정직과 진솔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해 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직과 진솔함이 위압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우리 자유파의 정직함과 진솔함이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 합리성이라는 가치와 접목이 된다면 MZ세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유파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교조의 세례받고 좌파 종북 주사파들의 이 선전선동에 세례받아서 내용도 없이 문재인, 노무현 똘마니 이 광신자들이 돼버린 40, 50대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MZ세대의 건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MZ세대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총선 대선 승리도 어렵고 승리하더라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미래세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승리, 그게 승리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가능한들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유파의 본연의 그 덕성과 품격이 잘 발휘된다면 MZ세대와 가장 단단하게 만날 수 있다. 또 MZ세대야말로 이들의 그 가치와 태도가 우리 자유파 진영의 주류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이 접점 포인트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 풀어나가야 할
핵심적 정치 과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의 칼럼이었습니다.